되면은 N자 기법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뭐 F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역시 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서 한 짤막하게 그죠?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 뭐 이런 거 다 보다는 역시나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오늘 같은 날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제 같은 시장 왜 KCP들을 미리 뭐 우리가 볼 때 KCP들을 봐야 되는가. 그죠? 이런 거를 미리 설명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F까지 했는데 어제 E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합시다. N자의 종목 선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N자의 종목 선정은 저번에도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우리가 급등주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정도로 형성됐다가 눌림목 정도 관리가 잘 됐던 1차 자리나 우리가 1차 자리나 2차 자리까지 관리가 잘 됐던 혹은 뭐 2차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병 달고까지 관리를 했던 종목들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그제? 뭐 이렇게 좀 관리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좀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관리가 잘 됐다. 그래서 오리평을 달고 간다거나 어쨌든 눌림목 자리에서 관리가 잘 된 종목들. 그래서 이 종목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다음날에 종목은 분명히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상한가를 가져야 되거든요. 상한가를 가지면서 급등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인데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차 자리에서 상당히 관리 잘 해줘야 된다. 눌림 2차 자리 또한 셋째 날에는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 안 하고 바로 매물 쏟아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종목 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들. 추세가 꺾여가는 종목들. 그제? 이런 것들이 종목 선정이 된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죠? 지금 강의 내용 들을 때 사람들이 또 나간다. 맞죠? 그지? 강의 내용 들으면 다 나가. 참. 자, F5종 보겠습니다. 이렇게 쏟아진 단기 매물은 1차로 종가 관리를 안 해줘도 상관없다.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 11일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추세가 좀 이어지는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즉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잊혀질 때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가 들어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던 종목이지만 그죠? 파세코. 남들이 봤었을 때 이 종목을 언제 사시느냐 주요 매수 구간은 요날 사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가지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요 시점에서. 요때 사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단가를 맞춰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종목도 오늘 거래량이 보시면 벌써 180만 주부터 버렸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물량을 사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들고 와서 이 정도 시세 흐름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미리미리 잡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11일평까지 왔을 때에 잡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도 뭐 잼텍추도 마찬가지겠죠. 이 종목도 지금 11병 내에서 밟고 돌았으니까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 XTX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XTX도 마찬가지겠죠. 11일평선에서 조금 보셔야 된다. 밑거리 많이 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봐라, 사람들 다 어디 갔노? 아까 방송 딱 들었을 때 7, 80명 있더만 열 몇 명 보네. 이 딱 보고 있다가 방송 강의할 때 나가는 놈 다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지? 자, N자의 시세 흐름은 통상 11평선을 보지만 좀 더 큰 시세 흐름이 나올 거를 계산한다면 22평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지혜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뭘 보셔야 되죠? 1차적으로 11평선 2차적으로 22평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효성 ITX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11평선이 꺾인 시점에서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결국에서 요 정도에서 시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 들어와야 되는데 흔들어놓고 12평, 22평까지 달고 들어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2평까지 봐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수급받았던 종목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예전에 보셨던 종목 모아텍도 그렇나? 모아텍도 그렇죠. 그죠? 모아텍도 지금 22평까지 떨쳤다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은 우리가 물론 이 종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수급 받기 전에 흔들리니까 이 정도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추세가 꺾였나 안 꺾였나를 둘째 치더라도 일단 11일 평선 보셨다가 좀 다소 이탈된다면 20일까지 좀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종목이 들어오면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급등할 걸 예리들 생각하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 정도에 흔들어주는 거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 그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21평선 중심으로 지켜봐야 된다. 즉 11일평 중심으로 해서 수급 없으면 20평경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쥐 아프고 중요한 거 있다면은 11일평에 재차 시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늘림목 2차대 파동이 없이 밀린다면 그때부터 해서 5일에서 7일이라는 시세를 나와야 된다. 이게 제일 정상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5일에서 7일 정도.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그게 정형적인 N장 시세형이에요. 늘림목 2차에서 수급이 없다면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이 붙었냐면 K스피드를 보게 되면은 자, 늘림목 자리에 시세는 없어요. 이날이 첫날이거든. 늘림목 2차대 그 다음날 시기가 없는 날이니까 밀린 자리가 첫날 1, 둘, 이틀 만에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틀 정도 빨리 들어왔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좀 파세코 한번 볼게요. 파세코 보겠습니다. 이날 수급 없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만에 나왔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요게 밀리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 밀리는 날부터 여기부터네. 눌림목 2차 끝났으니까 요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만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눌림목 2차 자리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시세 없으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5일 정도. 길면 7일 정도. 그럼 우리가 볼 때 볼까요? 잼텍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눌림목 자리 시세 안 나왔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만에 나오네요, 그죠? 중량은 12평 질고 들어오니까 요자부터 매수가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N장 시세형으로 본다면 12평 기준이니까. 물론 XTX는 좀 얘기는 틀려지겠죠. XTX는 얘기 좀 틀려지겠죠. 아예 급락했다가 12평까지 떨어지고 들어오냐. 그죠? 예를 들어 또 종목들 보시게 되면 또 어떤 종목 있습니까? 우리 ENL.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다섯이네? 여섯, 일곱 정도 남았네요. 5일에서 7, 7일 안에 수급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탄력을 받아주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눌림목 2차가 끝나는 그 다음날 요 날에 상가가 나와야 되거든. 요 날에서 이 날에 상가가 나와야 된다고 해. 상가가 안 나오되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5일 빠르면 4일. 보통 우리가 보면 고래제약도 저번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시대 흐름대로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은 게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이것도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만에 딱 들어오거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박자 빨랐죠, 그죠? 상당히 빨리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받아 들어오더라고. 예전에 보시면. KDC는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좀 들어왔지 않나 보여지는데, KD 예전에 우리 수급 받았을 때, N장 시점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하나, 둘, 셋, 4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조금 빨리 들어왔지만 12평 달고 들어오잖아. 어찌되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2평이 밀어주고 다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볼 때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세 흐름을 받고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일에서 7일 안에 시세를 받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올 때 앞전에 매물 때도 그만큼 있을 건데 이것도 보시면 K스피드도 보시면 이는 이틀 만에 들어왔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들어왔다고. 최소 못해도 이틀 내가 빠르다고 그랬잖아. 11병 찍어주지는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그죠? 11병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버렸어. 그만큼 이 종목이 요만큼 매물대가 거의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력하게 뭔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급하게 물량을 털었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름이 빨리 나왔을 때는.
그럼 항상 보면 장 마감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시가 나오냐면 뭐 신규 상장이라든가 뭐 유상증자 결정이라든가 하물며 뭐 최대 주주가 물량 좀 처분했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뭔가 좀 급하게 처분했다는 얘기니까.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N자형 시세형은 저번에 얘기드렸죠.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종목 선정 눌림목 1차 즉 적어놨습니다. H에서 보시게 되면 눌림목에서 이제 수급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시세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눌림목 1차 뭐 이래 가다가 뭐 눌림목 종가 관리 잘해주고 그 다음에 종목들 보시게 되면 또 관리 잘해주다가 그지? 만약에 다음날에 뭐 매물이 훅 쏟아졌어. 갑자기 그냥 단타 물량 때문에 훅 쏟아졌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 종목 요 날부터가 우리가 볼 때 뭘 하느냐 첫날이라고 보거든. 첫날에 본다고. 이날 포함해서 어떻게 되냐 5일에서 7일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종목도 뭐 3일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4일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N자인 시세형은 11일평을 기준으로 해가 미리미리 단가를 좀 잡아가야 되거든. 시세는 언제냐 4일 7일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 종목에 사는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세 흐름이 3, 4일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게 제일 급등세에 많이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모아텍 같은 종목도 물론 20일까지 깎였지만 한번 보시게 되면요 딱 정확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눌림목 자리에서 수급이 없잖아요. 그지? 2차에 수급이 이게 첫날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일 좋아요. 그래야 뭐냐면 좀 더 급등을 많이 하고 단타 물량이 잊혀질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개미들이 좀 등한시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 종목 저번주에 움직였는데 라고 그걸 까먹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급등주 종목들 보시게 되면 N자인 시세형이 11일평 기준이 뭐냐면 11일평 기준이 뭐예요? 10일 동안 우리가 평균적으로 종가를 관리했던 종가 가격을 평균적으로 냈던 거를 선으로 끈 거거든요. 10일 동안 평균적인 종가 가격이에요. 그거를 이제 10일 동안 했던 걸 다 더해가지고 10일 나누게 해버리니까 이제 평균선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잊혀질 때쯤 되면 이제 다시 들어온다고. 물론 이 정도 20일평 하고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부 시에나 우리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동부 시에나 마찬가지거든. 요거 보시면 여기 첫날이라 첫날 오케이 하루 이틀 3 11병 여기 있거든. 11병 위주로 잡아가면 돼. 조금씩. 이게 만약에 꺾인다. 버리고 다시 사야지. 왜냐면 버리고 다시 사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 22병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이탈된다. 그럼 22병까지 다시 봐야 돼. 그럼 단가가 5천에 잡은 사람은 예를 들어 4,400원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손실력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 아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꼭 생각하시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방금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전문가들은 말을 제대로 못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라 하냐. 요때 사고 저때 사고 이게 똑같이 얘기하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예를 들어 이런 거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요때 뭐 샀다. 요거에 샀다. 요것도 샀다. 요 종가에 샀다. 다 종가에 샀다. 종가에 샀다. 종가에 샀다. 종가 샀다. 종가 샀다. 종가 샀다. 몇 번 사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사요. 종가에다가. 그럼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종목을 8번을 삽니까? 단가를. 8번이면 한 종목이 5%씩만 들어가도 몇 프로냐? 8번이면 40%거든요. 40% 들어가서 단가 자체를 예를 들어서 4천에 맞춰놨다. 응? 4천에 맞춰지더라. 맞죠? 그죠? 그럼 이래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어쩔 건데. 20여까지 떨어지면 어쩔 건데. 장애라도 폭락해 보면 계속 물린 거야. 그런 식으로 급등주 하는 사람 없어요. 눌림목 딱 봤었을 때, 이날에 봤을 때 단가를 가야 되는데 10시간에 산거 못 가면 이게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눌림목 우리가 봤을 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하잖아요. 요 정도 해석하면 다음날 가야 돼. 못 가면 매물이거든. 그러면 이게 매물이 언제 쏟아지냐? 아침에 바로 쏟아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지금처럼 장세가 쥐라 같은 장세 아니면. 그냥 보통 장중에 떨어지거나 오전에 떨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떨어지거든. 10시까지 수급이 없으면 정리하고 다시 사야지. 그죠? 그러니까 10시가 딱 보고 있는데 10시가 수급 없다. 정리 나와야 돼.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아침에 또 봤었을 때 미꾸리 공략 사가지고 오면 10시 정리 수급 정리 나오고 리스크 관리하고 나오고 11병까지 떨어지겠네. 그럼 며칠 지나고 나면은 11병까지 만들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물량 좀 단가 맞춰가자. 이때부터 매수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4일에서 5일이니까. 하나, 둘, 4일, 3, 5일에서 7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12일단 됐네. 손절하 다시 봐야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야 확률이 높다니까요. 잼체도 마찬가지고, 수급 없네? 그럼 11병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11병 물었네? 오케이. 들어가자. 언제 나왔다? 급등주 종목들이, 바닥권에 들어왔던 종목, 빌빌거리는 종목들이, 지금 이런 종목이 대세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래 들어왔던 또 종목 많아요, 그지? 현대통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종목전에 관련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상가 갔어. 눌림목까지 관리 잘해줬잖아? 1차, 2차 관리 잘해줬어요. 근데 수급이 없네? 똑같잖아. 이름만 다리 보는 다 똑같잖아. 눌림목 1차, 2차 수급 없네? 요날 상가 가야 되는데 못 가지? 그럼 어떻게 돼? 요날부터 첫날이거든? 하나, 그지? 첫날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요거 보면 11배 올라오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잡아가면 되게 편합니다. 기법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종의 시장 흐름만 찾아가시면 되겠죠. 오늘 후배님 얘기했던 나노엔텍인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날 우리가 봤을 때 급등주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없었잖아? 하나, 둘, 셋, 넷, 11병 잡아가네. 들어오겠네. N자형으로.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지금 종목은. 물론 거래가 붙었지만, 가면 갈수록 거래가 줄어들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었을 때, 앞전에 다시 복습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상했던 종목들이 눌림목 1차, 눌림목 2차 받고 매물이 나옵니다. 맞죠? 원래대로 상단 눌림목 받고 다음에 요 자리 뭐가 나왔냐? 상한가 흐름이 나와야 되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등주 패턴으로 쭉 땡겨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급등주 패턴으로 들어오지만 하고, 요새 갑자기 바로 매물 쏟아지는 이 날을 우리가 볼 때 뭐라 하냐? A라고 잡는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날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 A라고 잡는다. 이 날을 A라고 잡는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안에 나와야 된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5일에서 7일 안에 수급이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너무 시간이 끌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이 끌어버리면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너무 시간이 끌면 안 돼. 우리 이걸 볼 때 이걸 A라고 본다면 이 A의 날로부터 해서 2일, 7일 안에 시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적당한 시기는 A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11평을 달고 상승하는 3일에서 5일 사이에 공실바로 들어오는 게 가장 금상첨화다. 12평을 달고 3일에서 5일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3일에서 5일 사이가 공실발로 들어오는 게 제일 금상첨화다 얘기해줬습니다. 그죠? 공실발로 들어와야 되는 게 금상첨화다. 왜냐? 바로 수급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잊혀지기 전에 바로 치고 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위에 적어놨듯이 5일에서 7일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드리면은 뭐냐? 범위를 넓게 잡아보냐면 A라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3일에서 7일 정도 안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기간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 3일 사가지고 며칠 홀딩해야 되냐면 5일을 홀딩하게 되지. 시세 나올 때까지. 3일째 들어가게 되면. 돈이 어떻게 돼? 묶여버리잖아. 이게 N자인 시장의 단점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윙님 우리 옛날에 수급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종목을 사봤다. 우리 옛날 잡았다. 수급이 없는데요? 없네. 계속 빌빌거리고 있거든. 예전에 이러다가 빌빌 급등한 종목도 있었어. 소리바단가? 예전에 빌빌 거리다가 N자인 시장으로 예전에 수급받았을 땐가? 언제였노? 기억도 안 나나. 이런 식으로 뭐 빌빌거리다가 들어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일 만에 7일 만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빵 수급 들어오다. N자인 시대입니다. 공략하십시오. 예전 우리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급이 없네요. 12평도 물었네. 들어갑시다. 빵 내일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빵 치고 가야 됩니다. 빵 가져야 돼. 못 가면 또 빌빌거리겠죠. 그러니까 7일 안에 무조건 안 나오면 뭔가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빨리 안 나오는 종목은 뭐지? 왜 안 나오지? 정리해야 되겠나? 정리하고 나와야 돼. 시간은 정확하거든요.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경우는 3일보다 5일보다는 일단 제가 볼 때는 3일은 좀 선침해성이고 4일에서 넉리 잡아가 7일 정도입니다. 매수한 시점이. 3일 정도 선침해 정도 미리 좀 잡아가고 오늘 KCP도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고 너무 빨리 나오는 정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늦게 나오면 이상한 생각도 안 나오는 거니까 정리가 버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11일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 사느냐 4일에서 7일 정도는 홀딩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7일 넘었는데 안 들어와. 그럼 정리가 나가야 돼요. 괜히 들고 있으면 득되게 없거든. 왜냐면 그만큼 세력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들어올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4일에 7일 정도 일주일 전동 지나고 난 뒤에 들어와야 돼요. 저번 주 움직였던 종목이 갑자기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온다. 저번 주에 정리했던 종목이 2차 주주되니까 다시 들어오더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12병 달고 들어온다는 걸 해석하는 거죠. 그럼 되게 많습니다. 제일 확률 높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것도 뭐 거창하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단가 맞춰가서 종가 매수해가지고 또 매수가 단가 맞춰가지고 계속 들고 가면 되지만 다 필요 없고 눌림목 자수가 없으면 정리하고 나왔다가 4일째부터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단가를. 그래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 걸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별거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종목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나름 뭐 보조지표를 다른 것 좀 활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준다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FH까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저 요약을 해버리면 뭐 그냥 앉아가지고 설명해버리면 요약하는 거 해봐야 뭐 5분 정도 요약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종목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세코 같은 종목도 이런 것들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되게 좋다니까요. 파세코 같은 종목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추천 좀 넣어놨다가 공략을 못 시켰거든요. 왜냐면 10회 같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요날 시장 나와야 돼. 우리가 볼 때. 눌림목 투상이잖아요? 눌림목 1차. 오케이, 관리 잘 됐어. 2차 때, 내일 가야 돼. 안 가네. 오리병을 미뤘다. 뭐, 하루 정도 더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가줘야 되겠네. 상가차. 내가 여기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급등주 패턴이라면. 거래가 붙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붙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거든. 근데 못 가면 어쩌냐. 떨어진단 말이야. 어디까지? 이 노란선까지 떨어질 거야. 생각을 가지고 봐야지. 다음날 뚜껑 열어봤는데 수급이 없어. 밀리네. 정리. 잘 안 가. 다시 가진 않아. 또 떨어지거든.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이 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날이냐? 첫날인 거라, 이 날이. 첫날이거든요. 이거를 첫날로 봤을 때, 이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 들어와야 되느냐? 4일에서 7일 사이. 와일로. 4일에서 7일 사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정도에서. 그러면, 하루, 이틀. 그지? 이틀. 그 다음 3일이죠. 그죠? 3일. 12분 찍었네? 3일째 벌써? 그죠? 빨리 들어온다, 그지? 4일. 어저께 산 사람 좋겠죠, 그죠? 어제 산 사람들은 다음날 요 전고 좀 목표가 설정해가지고 매도 먹고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뛴다면. 급등, 수급.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우리 회원님들 어저께 내가 추천 좀 들려다가 말았거든요. 왜냐면 장사가 워낙 개빡스러가지고 이것도 여기까지 좀 떨어지면 또 사람들 출렁이거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좀 들어오더란 말이야. 거래가 없이 아침에 급등해가지고 시가 벌써 5,650원 시작하더라고. 아침부터 벌써 뭐 한 3% 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 F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 1번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한번 적어봅시다. F까지 했는데, 윙님 N자인 시세에 대해서, 급등주 N자인 시세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적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종목도 상갔던 종목인데, 눌림목까지 갔던 종목들이 시세 어서 못 쓸 때 10일 달고 들어오더라. 지금 이게 패턴이 되게 맞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 3일째는 전체 매고, 4일째부터는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게시피드 너무 빨리 들어왔고. 그래, 내 게시피드 얘기했잖아요. 게시피드도 오늘 들어가면 안 돼. 이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틀 정도 뒤에면 언제냐. 이게 오늘이거든요. 어제거든요. 어제 하루, 오늘, 3, 4, 4일째부터 들어와야 돼. 4일째부터. 그러니까 4일째가 딱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10일 28일 안철수 신당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하는 시점이거든. 그게 끝나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 11병 달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거 끝나고 나서 11병 이탈 좀 들어가려고 벼르고 있었던 종목이야. 다시 들어온다 그랬거든, 내가. 근데 오늘 들어오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이틀 뒤는 빨리 들어왔다 얘기했잖아.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아닌데 들어온다. 그러면 꼭 장 후반에 무슨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상증자나 추가상장이나 최대 주주 업무량 좀 정리했다든가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뭐 신준증권 발행한다거나. 왜냐면 올라갈 자리에 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뭔가 급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얘기니까 뭐 장 막으면 뉴스 터지겠죠. 뉴스 딱 터지니까 바로 안 좋은 뉴스 터지잖아.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지. 이것도 뭐 만약에 오늘 뭐 3,200 좀 재수 잡았다면 3,200 매도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밀매도 맞고서 여기 좀 질문을 잘 하셨는데 22평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은 뭐 소위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그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밀리는 건지 아니면 종목에 따른 매물인지 그걸 또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까 뭐 효성 ITX 이런 종목도 있겠죠. 요것도 뭐 22평까지 떨쳤다가 올려야 되면 요거 시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떨쳐도 그럼 22평까지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요날 여기에 빠졌던 게 이렇게 쏟아졌던 부분이 과연 이 종목이 악재인지 아니면 그 시장이 참 지랄같이 빠졌는지 그걸 봐야 돼. 이게 시장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이 종목 자체로 빠진 건지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그날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변수적인 부분. 22평 때는 좀 더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22평 때 빨리 치고 3, 4일에 치료 전에 아닙니다. 22평 달고 들어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구시대적인 패턴이니까 이런 건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앞전에 했던 11평선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지? 예를 들어 동부 CNI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2평까지 떨차다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전에 보셨던 그래서 직장인 종목으로 저번에 잡아드렸던 종목이 뭐였다? 뭐였더라? LGT도 저번에 한번 잡아드렸거든요. 11평선에서 오케이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소금 나오는 종목도 먹었는데 결국은 또 종목도 걸레같이 움직인다 그죠? 뭔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말아버리니까 그죠? 그죠? 뭐 정리가 나왔던 뭐 11평 꺾여보니까 재미없고 20평 꺾여보니까 뭐 요날 더 직장인 종목 드렸거든. 매도추가 나와버렸잖아. 종목들 빌빌거리다 종목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뭔가 좀 급하게 막 연속성도 없고 그지? 죽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고? 여기. 예. 좀 더 보고, 또 계속 강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또 몇 가지, 또 어디까지 할까요? 30분 강의한다 했는데. 벌써 27분이네. 또 뭐,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자, 공략한 A날을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맞죠? 그죠? A날 다음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빨리 들어간다면 A날 이후 둘째 날, 즉 A날부터 포함해가 3일째. 3일째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다. 미리 선침해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A날 투매가 나온 날 그 다음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C피드처럼 오늘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봐. 뭐 오늘 수업이 들어왔지만 이게 어저께 투매가 나왔잖아요. 어저께 매물 좀 쏟아지면서 바로 오늘 들어간 게 아니고 그지? 오늘 치고 3일째. 그러니까 내일이나 좀 들어가면 내일 정도 즉 오늘 저점 봤을 때 요 저점 이탈성이 없으면 요 저점 근처에 잡아가지고, 요 근처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요 근처에서. 오늘 저점이 얼마야? 2,850원. 그러니까 내일 차라리 밀어주면, 2,900원에서 2,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물량 조금씩 잡아가야 돼. 만약 이 종목이 정상적으로 들어와가 더 급등을 한다면. 물론, 이 종목이 또 추가적인 시세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제 된다면은 이제 3일평선 이미 이탈되었고 5일평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11일평선은 아직 올리지 않은 시점입니다. 뭐 그래서 두 번째 날 5장 선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A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A날 동부 CNR을 보겠습니다. 이게 A날이라고 그랬거든. 자, 이게 A날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A날이야. 이게 A날인데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봤었을 때 그 다음날 자각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준선이 3일평선도 꺾였고 5일선도 꺾였고 11평선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미리 잡아갈 거면은 이제 요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가를 조금씩 4,900원대부터 맞춰가야 돼요. 12평선 올라올 때까지. 그 얘기거든요. 자, 3일평 이미 이탈되었고 이탈되었지. 5일평선은 저항선이라 5일평선 저항선 이러면 못 가. 3일평선 꺾였고 5일평선 정도 들어오면 이건 또 매물 쏟아지거나 밀려요. 윗거대하고 쭉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 되므로 11일평선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시점이니까 두 번째 날 5장에 선침해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요날, 내일부터 좀 선취 매수로 좀 잡아가시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오늘 조금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미리 좀 잡아가라고. 공부 삼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12평 달고 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정석적으로 본다면, A날 이후 3일째 되는 날로서, 즉, A날 포함해가지고, A날 3일째 되는 날로서 4일에서 A날 포함해서 4일부터 5일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거나, 오전에 샀다가, 그 다음날 오전장에 10시간에 수급 없으면 정리하고 다시 오전에 사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쭉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4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한 이틀 정도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7일째 넘어갔을 때 수급이 없으면 무조건 정리가 나오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3일째 딱 사가지고 우리가 볼 때 3일 동안 홀딩해가 수급 없으면 정리가 나오라 그러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시 안에 수급이 없으면 정리하고 다음날 또 10시에 또 12평 이따 쓰면 재매수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머리 찌내리니까 여기까지. 녹화 끝.